무주에는 공설운동장이 있었다. 공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데서 설치한 것을 갖다가 공설이라고 하지. 그러나 그것은 지금 등나무 운동장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금 운동장의 이름이 공설에서 등나무로 바뀌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특성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지금 운동장이라고 하는 한 대상의 이름이 공설에서 등나무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는 특성이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등나무라고 하는 특성이 하나 더해진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공설이라고 하는 특성보다는 등나무라고 하는 특성이 더욱더 부각되니까 등나무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등나무 운동장을 만드는 일은 내가 무주에서 10여 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친 프로젝트이다. 지금 이 사람은 등나무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 어떠냐면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으며 또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웠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등나무 운동장이 글쓴이에게 준 어떤 가치 같은 거를 갖다가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 한마디로 말해, 요거는 앞에 있는 말을 갖다가 요약하거나 강조할 때 쓰는 거지. 모더니즘 건축이 놓친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준 작업이다. 이거 어려운 말이 나왔네. 일단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여기 놓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놓친 그러면 뭐냐면 신경을 쓰지 않은 이렇게 이런 뜻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좋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어쨌든 모더니즘 건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나 봐.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나 봐. 뭘 하면서?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인상 깊고 감동적이며 나를 많이 가르쳐준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감성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네. 일반적으로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중요한 작업이다. 여기 생각하게 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것도 이 말과 같은 말 같은데? 그러니까 이 등나무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하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려운 말이 하나 있네.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시간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의미가 구별되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참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 내가 앞에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나오네. 아마 이걸 갖다 설명해 주려고 하나 보네. 질문을 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될 것 같다. 그 시작에서부터 건축은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현대 건축은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참 어려운 말이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과 이 말은 지금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뭐뭐에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말과 지금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또 반대말이야. 왜냐하면 뭐뭐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격에 맞게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에 맞게 대접하지 않았다란 말이야. 자연에 맞게 대접해야 되는데 자연에 맞지 않게 대접했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조경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 이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다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측면, 이 부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반대말이냐면
주된 또는 중심적인 이런 말과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루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이거든. 이 말은 자연을 자연적으로 다루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연을 자연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부수적인 말과 반대말이니까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하다는 얘기는 자연을 갖다 중심으로 놓고 대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말은 그러니까 자연을 중심으로 놓다. 뭐 요런 뜻으로 쓰인 말 같단 말이지. 아, 그렇다면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다. 자연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요 말은 요 말과는 반대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부수적인 측면에서 인공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 말은 반대말이야. 그리고 이 말, 자연을 본격적으로 대접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같은 말인 거고. 아, 그러면 자연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연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 자연을 자연에 맞게 대접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즉, 요거는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풀이하겠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건축이 마치 자연 위에 군림하는 듯 했다. 우리가 이제 군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건축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처럼 대했다. 뭐가? 모더니즘 건축이. 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더니즘 건축, 이게 이 말과 같은 말이네. 현대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이 같은 거네. 우리가 건축에서 자연에 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든 건축이 설사 도심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중심 뭐 이런 얘기지. 하더라도 자연이라고 하는 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축은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모더니즘 건축은 비판적 대상이 돼야 되겠네. 즉, 이 글쓴이에게는 이 모더니즘 건축이 마음에 안 들겠네. 그러면 여기서 모더니즘 건축에서 우리가 놓쳤다고 하는 자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대강 이해가 되겠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연을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 또는 인공적인 자연으로 다루다. 또는 자연을 지배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그 자체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자연은 뭐라 그러냐면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자연은 뭐냐면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적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를 섬세하게 이해하려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면 된다. 그렇지. 지금 사실 우리는 앞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건축이 자연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도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간을 온전히 표현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변화이자 축적이며 지속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왜? 추상적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가보라는 거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것이 뭐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이기 때문이라는 거였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자연에 관련된 얘기, 건축과 자연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거기에서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운동장을 감싸는 등나무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늘이다. 아, 지금 이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이게? 공설운동장 관중석을 뒤덮은 등나무 그늘은 그 자리에 앉은 많은 이에게 따가운 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봄에는 보라색 빛꽃을 피워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빛과 향기를 선사한다. 등나무 그늘은 따가운 볕을 가려줘.
그리고 또 뭐냐면 빛과 향기를 선사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요 두 가지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등나무 그림자 그늘이 요거를 갖다가 주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걸 하고 얘기하고 있어.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차분히 알려준다. 자, 이 사람은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한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등나무 그림자와 그늘, 파란 하늘과 초록빛 잔디가 어우러진 풍경,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자연과 식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건축은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건축이 돕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바꾸라면 건축이 중심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 이게 중심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등나무의 푸른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을 중심이 되도록 뭐가? 건축이 돕는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중심이고 건축은 중심이 아니다, 이런 뜻 같아. 반복되는 단순한 경량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 경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벼운 뭐 이런 얘기지. 가벼운 철골로 구축된 구조물은 그 자체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나무가 자라라는 의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게 지지하고 돕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거창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뭐냐면 지지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이런 말인 거지. 그리고 지지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수적으로 된다. 앞에서 있는 말을 갖다가 가지고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경량철골로 구축된 구조물. 요거는 바로 이제 일종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나무라고 하는 자연을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중심이 되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이용된다. 뭐가? 건축이.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주공설운동장이 등나무 운동장으로 변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고, 과연 공설운동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시작하게 되면 호기심을 자극하지. 지금 여기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까닭이야. 원인, 이유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했으니까 무슨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음 부분을 읽어야 될 것 같네. 1997년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에게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무주에 회의를 하러 갔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무주 군수가 식사를 마치고 우리 같이 공손운동회 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선 나는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요? 라고 물었으나 그는 그냥 가보면 안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반신반의라고 하는 것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뭐 이런 얘기지. 따라가본 운동장은 별다른 특색을 찾을 수 없이 평범했다. 이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공설운동장이 지나지 않는 거지. 공설운동장이 지나지 않아. 별다른 특색이 없다면. 지방 소도시의 조그마한 공설운동장이란 평소에는 한적하고 가끔 행사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다만 무주의 공설운동장은 초록잔디를 정성스럽게 키워 넓게 펼쳐놓은 것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별히 보였다. 그때 군수는 보여줄 게 있다라고 하며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설운동장에서 군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초대하는데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뭐 신경 쓰이다, 걱정하다,
언짢다 뭐 이런 얘기로 이게 보통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손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왜 참석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어느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 여보게 군수 우리가 미쳤나? 아 군수만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 앉아있고 우리는 땡볕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 우리가 무슨 뭐 벌 받을 일 있나? 아 우린 안 가네. 아닌 게 아니라 햇볕이나 비를 피하는 가림막은 중앙 본부석에만 있고 운동장 주변의 관중석은 따가운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운동장이든 본부석은 일반 관중석보다 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느껴진다. 그렇지. 거대하고 압도적이면 어떤 것을 갖다가 상징하게 되느냐면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게 돼. 그래서 어떤 곳에 갔었을 때 가장 높은 건물, 그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또 힘있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권위와 어떤 자기가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든지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지으려고 그래. 예를 들면 피라미드 같은 거 봐봐. 어마어마하잖아. 군수는 모든 공설운동장에 있는 이 권위주의적 실상을 파악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주의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대한 본부석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뭐야? 따가운 햇볕에 노출된 일반 관중석.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일종의 문제점을 파악한 거지. 이를 기꺼이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자 남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가 운동장에서 나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운동장 주변에 심어놓은 240여 그루의 등나무였다. 아, 요거가 그 이 준비에 해당하는 거네. 그는 등나무를 심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는 바로 요것과 반대되는 거지. 권위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중석에 자연스러운 그늘을 만들려고 온 거지. 그런데 심은 지 1년도 안 된 등나무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나는 바람에 서둘러 등나무의 집을 지어줘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여기 고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고민이 뭔지 이제 좀 알 수 있겠네. 뭐냐면 등나무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자라나 서둘러 등나무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고민에 해당하는 거였네. 나는 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웠고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등나무의 순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줄기를 말하지. 줄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군수지, 그 다음에 등나무의 순, 이것을 보고 놀라고 감동했던 거야. 그리고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백 그루의 등나무 줄기는 마치 살려달라고 애걸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불쌍함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등나무가 불쌍하다라고 느껴진 거지.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그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라고 등나무 순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다음에 등나무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인 성격을 지닌 글쓴이를 느낄 수 있구만.